자, 불평등 지수인데 이 불평등 지수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로렌츠 커브가 있는데 1번 통계학자 이 로렌츠가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 누적과 소득 누적을 이제 X축에는 인구 누적, Y축에는 소득 누적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소득 분포 곡선을 그려 놓은 거죠. 그게 이제 로렌츠 커브가 되는데, 자, 이걸 바로 그리면 간단하게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림까지 나와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인구 누적이고 여기가 소득 누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y는 x와 같은 이 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 OAB가 만들어집니다. 삼각형 OAB가 만들어지는데, 이 분홍색 선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완전 평등이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씩 똑같이 분배했다면 한 명일 때 100, 두 명일 때 2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누적이니까. 그래서 이 선을 쭉 연결한 것이 바로 이 분홍색 곡선이고 분홍색 직선이고, 이 직선이 바로 모두 다 똑같이 분배했기 때문에 완전 평등의 직선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할 수 있죠. 대각선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에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수직선은 여기에 있는 좌표를 읽으면 x,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주고 나머지는 분배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바로 이제 0이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모두 다 분배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0. 이게 바로 이론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완전 불평등이다. 완전 불평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단어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로렌츠 커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게 로렌츠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곡선이 로렌츠 곡선이다. 실제적인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진위계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진위계수로 바로 넘어가면 2번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된 포인트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진위계수가 0과 1의 범위가 왜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빗금친 면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빗금친 면적, 이 파란색이 아래로 볼록해지잖아요. 아래로 볼록해지면 이 수직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해진다는 것은 이 면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을 우리가 불균등 면적 또는 불평등 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불균등 면적은 아래로 볼록할수록 불균등해진다, 불평등해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팁, 아래로 볼록할수록,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아래로 볼록할수록 자, 불평등은 심화된다 이거예요. 불평등은 심화된다. 이게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진위계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인데, 여기 있는 그림에서 공식을 해보면 이론분의 실제예요. 이론분의 실제예요. 그러면 이론이 뭐냐면 삼각형 OAB의 면적이 됩니다. 이게 이론이죠. A도 이론이었고, 여기 있는 A도 이론이고, 여기 있는 A, 여기 B가 있죠? 여기도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바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적인 부분이 파란색의 호면적입니다. 이 호면적이 불균등 면적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OA의 면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위계수의 공식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죠. 삼각형 OAB의 이론적인 부분을 n으로 놓고 n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것이 OA입니다. 제 손을 보시면 OA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OA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 파란색의 곡선이. 그러면 파란색 곡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면적이니까 제로가 됩니다. 하나는 제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아래로 볼록해지면 이게 수직선과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n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0은 0, n분의 n은 1이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위로 붙었죠? 위로 붙었으니까 바로 분홍 색깔의 선하고 만나서 완전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수직선과 만나기 때문에 완전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불평등 지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아시는 게 좋죠. 불평등 지수, 클수록 불평등하네요. 진위계수가 클수록 1로 갈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애킨슨 지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F, 애킨슨 지수는요, 똑같아요. 진위계수랑 0과 1 사이입니다. 애킨슨 지수도 해석이 똑같아요. 가로 열고 클수록 불평등해집니다.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애킨슨 지수가 있죠. 애킨슨 지수는 공식이 1 마이너스 분모가 1인당 평균 소득분의 자 분자가 우리가 이제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 하거든요. 자, 이 공식은 참고만 하시고요. 뭐 이제까지 출제된 바 없으니까. 그러면은 애킨슨 지수는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수록 이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수록 불평등해지냐?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애킨슨 지수는 뭐와 같다? 진위계수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0과 1 사이 똑같고 클수록 불평등한 것도 똑같죠. 이렇게 해서 정리. 자, 이제 세 번째 10분위 분배율 분배 지수입니다. 자,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 지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리면 분배가 많으면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분배가 많으면 또는 분배가 크면 평등한 사회죠. 따라서 distribution D라고 쓰고요. 이것은 0과 2 사이입니다. 이걸 해석해 보세요. 분배가 많으면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분배가 작으면 불평등한 사회죠. 따라서 이것은 작을수록 0으로 갈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0으로 갈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분배가 크면 평등, 분배가 작으면 불평등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으면 쉬워집니다. 이제까지 10분위 분배율 분배지수의 수의 범위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해석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공식은 0과 2 사이인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10등분을 했을 때 상위 소득, 하위 소득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분자는 하위 소득 40%, 그 다음에 분모는 상위 소득 20%, 소득 누적액의 비율이에요. 소득 누적액의 비율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공식까지는 참고하세요. 계산 문제 나온 적 없으니까. 그러면 상위 소득의 20%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하위 소득은 하나도 없다. 이게 완전 불평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n이 되고 이게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0일수록 작을수록 불평등해진다. 이해되죠? 0으로 가면 이제 완전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는 왜 나왔을까요? 하위 소득도 없고 상위 소득도 없어. 왜? 똑같이 분배받으니까. 근데 여기는 40%고 여기는 20%니까
그대로 약분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가 완전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네 번째, 교재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5분위 배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뭐죠? 분배율이다. 제가 분배에 신경 써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분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뭐냐면 그냥 배율이에요, 배율. 쉽게 말하면 이 상위 소득과 이 하위 소득의 격차가, 아니 상위 소득의 소득 누적액과 하위 소득의 소득 누적액을 봤을 때 몇 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율이란 말 쓴 거예요. 몇 배냐, 이걸 보는 거지 분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랑 해석이 달라져요. 자, 배가 몇 배냐 그랬잖아요. 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등한 사회죠. 이해되시죠? 격차라 할게요, 쉽게. 격차. 2배, 3배, 4배. 그러면 격차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위에가 상위 소득이고요. 상위 소득 20%의 소득 누적액과 분모는 하위 소득의 20%의 소득 누적액 비율이 되는 거예요. 소득 누적액 비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상위 소득은 계속해서 소득이 치솟고 하위 소득은 계속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쵸? 분모가 작고 분자가 커지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씩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만 아시면 되거든요. 교재를 보고 이해하시려면 힘들어요. 먼저 설명을 듣고 이거를 보는 게 빠르니까. 자, 5번째입니다.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게 빈곤갭입니다. 빈곤갭. 빈곤갭은 빈곤의 심도를 말합니다. 빈곤의 심도. 이 단어도 출제가 됐죠. 이 심자가 바로 깊을 심자입니다. 깊은 정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온 게 뭐냐? 빈곤율입니다. 자,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라고 합니다. 빈곤의 규모.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치기 하면 틀려요. 빈곤갭은 빈곤의 규모이며 빈곤율은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그럼 틀려요. 반대로 썼잖아요.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자, 빈곤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빈곤율은 아시니까. 뭐 100명의 빈곤한 사람이 20명이다. 그러면 20% 이렇게 빈곤율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빈곤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이제 퍼버티 라인, 빈곤선입니다. 빈곤선. 이 빈곤선 밑에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빈민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필요하네요. 빈곤선 수준까지 소득을 끌어올리려면 이만큼이 필요하네요.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빈곤선 이하에 있는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총소득갭 더했잖아요. 총소득갭이다. 이게 소득갭이 되는 거예요. 소득갭. 소득의 격차죠. 소득갭이 됩니다. 자, 이것이 GNP 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겁니다. 국민 총생산이나 국내 총생산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바로 빈곤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빈곤갭을 잘 보세요. 빈곤갭은 이게 바다 해수면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심도라고,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빈곤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빈곤갭이 큰 거죠. 여기가 분자잖아요.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가 크면 전체 숫자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빈곤갭이 클수록 불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교재 보고 쭉쭉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한 번 더. 자, 로렌츠 곡선입니다.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가 창안한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 사회 구성원들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그러면 이제 하위 소득자가 되고,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배열한다고 가정할 때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전체 소득 중의 비율, 이런 것들을 이러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모아놓은 곡선이 바로 이제 로렌츠 곡선이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여기서 그려드렸으니까 이해는 되실 것 같고요. 진위계수 들어갑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 걸 나타내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말합니다. 진위계수는 0과 1의 수치고 그 다음에 진위계수가 작을수록 그 자리 현관편 밑줄, 작을수록 평등하고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자,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지수,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배에다가 일부러 동그라미를 쳐드렸어요. 1973년 스탠퍼드 대학의 아델만 교수와 모리스 교수가 발표한 소득 분배 정도 판별법인데요.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고요. 이를 10등분합니다. 그래서 10분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1등급에서 4등급을 하위 40%라 하고 이 소득 합계를 소득이 가장 높은 9등급, 10등급 이것을 뭐라 한다? 상위 20%라 합니다. 소득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1등급, 4등급의 소득하위 40% 소득합계가 분자로 들어가 있고 상위 20% 소득합계가 바로 분모로 돼 있죠. 이 두 가지의 비율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애킨슨 지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위계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진위계수와 숫자와 해석이 동일하다. 진위계수와 숫자와 해석이 동일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항상 복습은 OX를 확인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판서한 것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복습용으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5분위 배율 들어갑니다. 배율. 분배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율에 동그라미 쳤어요. 소득의 양극화 심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만 보면 5분위 배율은 10분위 배율, 분배율이 아니에요. 자, 오탈자 아닙니다. 10분위 배율이란 것도 있어요. 10분위 배율은 상위 10%와 하위 10%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분위 배율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5분위 배율을 더 많이 보죠. 자, 값이 커질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커진다라고 했죠. 네, 배율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내며 값이 작아질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작고 균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5분위 배율의 공식은 그렇게 됩니다. 빈곤 갭을 봅니다. 빈곤선 이하의 소득 갭이 이거죠. 이 그림이 바로 빈곤선 이하의 소득 갭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GNP나 GDP가 들어갈 수 있다. 빈곤자들이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총소득,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GNP, GDP의 몇 %의 소득이 필요하냐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빈곤 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팁은 암기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불평등 지수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 끝냈어요. 자, 이제 공공부조 들어갑니다. 약간 워밍업을 하시죠. 자, 공공부조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공공부조가 이쪽에 있으면 이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첫 번째 장점을 볼까요? 조세를 제공합니까? 네, 맞습니다. 조세의 동그라미.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걸 뭐라 하죠? 목표 효율성이라 합니다. 우리 정책 1강에서 했어요. 공공부조는 목표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익적 재분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수평적 재분배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공공부조는 수직만 있는 것이고 수익적 재분배 앞에서 배웠습니다. 소득 계층 간의 재분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한된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밑줄 목표율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단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 공공부조의 장점, 단점은 면접에서도 만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단점을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부조의 단점을 조금 더 잘 알아놓으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소득과 자산조사 하죠. 운영 절차가 복잡하죠. 맨 끝에 운영 효율성이 낮음, 그 자리에 현관편 밑줄. 수급 자격을 결정한 데서 소득 자산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나요? 네, 배웠는데요. 복지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보험과 사회수당과 달리 권리 측면이 약하다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기여하지 않고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받기 때문에 권리 측면이 사회수당이나 사회보험 측면보다는 낮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을 수급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라벨링,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에 비해서 정치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요? 공공부조 대상자보다 사회보험, 사회수당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고속층이나 중산층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고 여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 기반이 훨씬 더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부조가. 자, 중산층 및 고속층의 빈곤계층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보장 제도 확대에 필요한 조세 납부를 거부하는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공부조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